비싸서 마음껏 못 먹던 특급 메뉴. 이곳에서만큼은 허리띠를 풀어라. 무한리필이에요 여기. 제철 맞은 꽃게장에 소주 부르는 곱창. 진달래가 필 때 맛든다는 조개 까치. 무한 리필 대박의 비밀. 오늘의 목표는? 걔 정면시키고 가죠. 죽을 때까지 먹을 겁니다. 한 7판 벤탈판. 줘도 너무 준다. 무한 리필 대박의 비밀. 주인 대박이란 공식은 무한리필 가게에선 도박카드 같은 무리수. 그런데 구매진 곳에서 불같이 일어난 무한리필 대박집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관찰 나섰다. 첫 번째, 초대형 상권 서울 홍대에서도 무한리필하면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곳이다. 경쟁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홍대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가게는 그 중심 상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후 1시. 구비구비 후미진 뒷골목으로 접어들어서 그 끝. 그런데 어째 좀 한산하다. 대박 가게라더니 우시댕기고 다들 점심 장사 한차인데 뭐 개시는 뭐요? 오후 3시? 개점 예고 1시간 전인 오후 2시. 그런데 사람들이 한둘 모이는가 싶더니 이내 줄이 생긴다. 다들 익숙해 보이는 기다림. 저녁 되면은 한 90 몇 분까지 찬다 그래가지고 웨이팅이 90 몇 번이요? 네, 80 몇 번인가? 90 몇 번까지 차 있어서 일부러 일찍 왔어요. 여기가 원래 근데 되게 오래 기다려서 예전에는 1시간만 이렇게 2시간 기다려서 먹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긴 줄에도 아랑곳 없던 가게 문이 열렸다. 어디 이만한 가치가 있나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여기가 줄은 장사진인데 가게는 코딱지만 하네. 알랑 테이블 5개, 영업 시작과 동시에 만석이요. 뒤로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 이쪽. 그럼 그렇지. 또 다른 공간이 있나 본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숨통이 튈 것 같네. 무한색이요, 네. 6번 무한색이요. 사실 불과 2년 전 1층 10평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7개월 만에 2층으로 확장했단다. 그나저나 들어간 손님보다 못 들어간 손님이 더 많은데 이걸 어쩌면 좋노 이거. 황급히 가게를 드나드는 직원.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뭔가를 나눠준다. 도대체 뭐 준 게야? 주문 받으랴 대기 손님 정리하랴 정신없는 개시 직후 상황. 쉼없이 표딱지가 쏟아져 나온다. 대기 번호요. 대기 번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손님들 대기하시는 게 꼬여버리면 가게 시스템 자체도 다 꼬이고 손님들도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 있거나 그 규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번호 부를 때 안 계시면 그냥 패스란. 네, 여기. 네네. 번호. 네, 이쪽 들어가시면 돼요. 연 매출 20억을 올린다는 손님 줄 세우는 무한리필 대박집. 드디어 대망의 메뉴가 나온다. 별의별 장사 이력 8년 동안 빚만 남았던 주인장에게 초스피드 대박을 안겨준 반전 메뉴는 바로 국민난주 곱창. 근데 모양이 제각각이네. 혹시나 기름 많이 튀시면 거기 잘생긴 총각 설명 좀 해봐. 약불로 받아주시면 돼요. 제가 곱창, 염통, 대창, 막창이고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2, 3분 뒤에 밑에 있는 곱창이랑 염통 먼저 드시고요. 대창이랑 막창 한 6, 7분 정도 뒤집어가면서 익히다가 드시면 되세요. 메뉴판을 확인해보니까 한우 내장 모듬에 볶음밥, 찌개까지 19,900원의 무한리필. 근데 곱창, 염통, 막창, 대창 이게 다 뭐 소의 어디 부위인지 당최 모르겠네. 소의 부속고기 중 염통은 심장, 막창은 소의 4번째 위, 곱창은 소장, 대창은 소의 큰 창자를 말한다. 손님 눈길 닿는 벽면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있는 순서대로 먹어야 맛있단다. 찰진 염통은 스테이크처럼 미디엄으로 먼저, 기름기 많은 막창과 대창은 뒤집어가며 바삭 굽는 게 요령.
소의 소화액인 곱이 꽉 찬 곱창 신선하다는 증거란다. 어때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아니면 명불허전이요? 일단 가격을 보면은 좀 이렇게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가격에 비해서 맛도 있고 그리고 무한리필까지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질기면은 씹을 때 되게 막 턱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곱창 원래 안 먹는데 그냥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와요. 맛이 완전 틀렸어요. 그 제가 살면서 먹던 그런 곱창이라요.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이 집 곱창. 뭔가 비법이 있으신가 봐요. 당연히 비법이 있죠. 선뜻 누린내 없고 부드러운 식감의 비결을 공개하겠다는 사장. 뭔가를 꺼냈다. 미리 비밀 양념에 재워두는 게 차별 포인트라는데. 저희가 숙성식으로 육질을 연하게 하고 저희가 원하는 간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고춧가루,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고춧가루 보이잖아요. 이런 굵은 고춧가루가 잡내 같은 거 흡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숙성을 시켜요, 저희가. 예. 근데 이게 좀 포장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하신 게 아닌가 봐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다 매장에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양을 뵐 수가 없어서요. 따로 공장을 마련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옵니다. 저희가 직접. 축산물 전문 시장이 있는 서울 독산동 인근. 내장 부위마다 단단한 정도가 달라서 부위별 손질 방법도 숙성 방법도 다르다는데, 이때 대창과 막창에 뭔가를 끼얹는 조리사. 이 하얀 가루가 뭐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뭘 넣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이요? 네. 왜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 소금을 넣으면 이 이물질이 이렇게 토해내고 이렇게 문대면 소금이 이렇게 없애가지고 이렇게 비비져서 나쁜 게 나오죠. 이번엔 밀가루 투하. 소금으로 토해낸 불순물을 밀가루로 흡착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물로 씻어낸다. 하루 종일 내장 세척과 숙성이 반복되는 공장. 때마침 무언가 배달됐는데 이게 소 한 마리에서 나온 분량이란다. 얼마 안 되네. 곱창입니다, 곱창. 아, 곱창? 예.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분량을 저희가 20번 정도 갖다 주니까 한 20마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장을 마련한 이유는 이렇게 당일 도축된 신선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곱창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조리사. 이게 이물질을 손쉽게 세척하는 방법이란다. 강한 수압으로 안쪽을 씻어내는 게 포인트. 근데 가만 보니 다른 내장은 다 놔두고 손질한 곱창만 따로 옮기고 있다. 이번 카메라 혹시 뭔가 비법이 숨어있는 낌새를 눈치챘다. 갑자기 곱창을 손질하시다 말고 왜 찜통에다가 갖고 오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곱창이 지금 제일 싱싱할 때거든요. 이 싱싱한 곱을 이제 가장 이제 갖고 있게 좋게 하는 게 이제 찜 방법이에요. 스팀으로 찌면 곱창 안에 있는 소화액인 무기질과 효소가 풍부한 곱이 속이 꽉 차게 살아난단다. 약불에 1시간 30분을 찌고 나면 질긴 곱창이 야들야들 부드러워진다는데, 손님들이 드시기에는 가장 이제 좋은 상태가 돼요. 이제 씹는 맛도 살짝 있으면서 또 이제 질기지 않고 손님들이 이제 씹을 정도의 가장 좋은 식감이 되는 상태예요, 현재.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오, 그러네. 쫀득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끊어지는구만. 근데 생곱창이 얼마나 질긴지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부드러워진 건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어디 한번 당겨봐요. 쭉. 어이구, 질기긴 질기네. 오후 5시 곱창집 대기 손님들이 여전히 골목을 점령하고 있다. 곱창은 의외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피부 미용에 금상첨화로 알려진 별식. 게다가 시간 제한 없는 무한 리필이니 들어오면 쉬 나갈리 만무. 실례하겠습니다. 고기 올려드릴게요. 이때 주방에서 포착된 바쁜 손놀림.
고기는 이미 공장에서 숙성돼 오는데 또 뭘 하고 있는 걸까? 밖에서 굽는 고기를 안에서도 굽고 있다. 안에서도 고기를 굽고 계시네요? 네, 지금 뭐 초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초벌로 구면서 마지막 최종 잡내를 잡아주는 이제 단계예요. 뭐니 해도 구이는 불맛. 열탄으로 애벌구이를 해서 불향을 입힌단다. 손이 한 번 더 갈수록 맛있어지는 게 음식. 이번엔 웬 기구를 꺼내 들더니 불을 쏜다. 열탄으로 한 번 굽고 그 위에 불 샤워를 시키는데 혹시로 또 한번 하시네요? 불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불향을 더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풍미를 더 좋게 하는. 절반 정도만 익히는 게 2단 초벌 노하우. 잘라보면 속은 익지 않고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다. 더 맛있어지고 더 빨리 먹게 하고 가게 안에 연기도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 그 효과 직방으로 나타난 손님. 불맛은 손님을 춤추게 한다. 네, 딱 익었어요. 딱 맛있어. 그쵸? 맛있다. 진짜 맛있죠? 괜찮네. 나는 세계적인 기쁨을 이거 온몸으로 느끼는 거겠죠? 춤까지 추는 모양새 심상치 않다 했더니 쉬지 않고 젓가락을 놀리는 세 남자. 어디야? 리필 주문 복주한다. 이 가게 손익 마지노선은 1인당 3인분. 이미 본전은 뽑았고 어디까지 먹나 한번 두고 보자. 무려 9번의 리필. 이 가게 거들나는 거 아니야? 고기 뷔페 가면은 고기 약간 그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도 그 이제 곱창 무한 리필이라 그러길래 그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육질이 또 엄청나가지고 웬만한 뭐 가게 돈 주고 무한 리필 아닌 집에서 이제 1인분 시킨 거 정도? 고급으로? 그 정도라서. 참 진퇴양난이네 그래. 맛이 없으면 손님이 없고 맛이 있으면 대책이 없는 게 무한 리필 장사야. 좌불안석 사장. 눈치 보아하니 나갈 기미는 없고 밖에는 대기하는 손님 장사진이고 그야말로 내 반짝할 판이요. 슬쩍 전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쪽 테이블 있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몇 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 드시는지 혹시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번 리필해서 드셨네요. 한 22인분, 23인분 그 정도 드신 게 아닌가. 세 분이서? 네, 세 분이서. 각 테이블 리필 횟수 살펴보니까 평균 3회. 아, 이래서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우리 무한리필집이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조금 걱정이 그러진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못해요. 그거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 드려야 돼요. 계속 바쁘게. 가게 워낙 손님 많으니까 계속 갖다 드리다 보면 그런 거 생각 안 들어요. 아이고야, 나는 쏙 타서 무한리필 장사 못해 먹어. 그래도 믿기는 장사는 없다 했는데 그럼 이 가게 생존 전략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빠른 테이블 순환만이 살 길이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들. 그러더니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테이블을 세팅한다. 찌개와 야채는 물론 모든 도구 완비. 아직 오시지도 않은데 일단은 손님 오시면 바로 세팅을 해서 앉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바로 오시고 세팅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시자마자 이제 고기만 나오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손님이 채 앉기도 전에 찌개에 불이 켜지고 그와 동시에 절반은 익혀진 초벌구이 고기가 테이블에 올려진다. 한우곱창 무한리필 생존 전략 두 번째, 손님은 왕이다. 이미 굽기 좋게 초벌돼서 나온 고기.
현재 서빙이 끝난 후에도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직원. 가만 보니 손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구워주고 잘라주고.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 인건비라도 아껴야 남는 무한 리필 가게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다. 손님 곁에 머무르다 보니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리필해주는 센스까지 겸비. 이러다 보니 덩달아 테이블 회전도 빨라지고 손님에게 극진하다는 입소문까지 찾아나. 무한리필 가게라고 이렇게 떠다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워주고 제대로 맛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손님들은 가끔 와서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굽기다 어느 정도 드실 때에 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손님들 가위하고 집게를 놓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으시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거의 다 구워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앉으면 입에 들어가실 거죠? 네, 그렇죠. 바로 들어가겠죠, 입속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는 줄. 밤 8시, 영업 종료 5시간 전. 줄만 섰다 못 먹고 가는 사람도 허다되는 이 가게. 이 와중에 번호판 만들고 있는 직원. 번호가 지금 100번대가 넘어가갖고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 때 그냥 준비해놓은 게 100번대까지만 준비해놨는데 손님이 많으실 때는 다시 만들고 쓰기 그러니까 그냥 일자만 추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손님이 100분이 넘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120번대까지 나가서 이제 미리 준비 좀 해놓으려고. 무한 리필은 먹는 장사에선 최후의 보루. 좋은 재료를 싸게 공급하는 박리담의 전략에 승패를 걸어야 한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지? 500에서 한 700, 800 사이? 500에서 700 정도 사이? 저희는 이게 한우 곱창 무한이라서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저희가 한 10몇 프로에서 뭐 많이 나오면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몇 프로에서 뭐 이 정도.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두 번째 관찰 대상은 바다가 아닌 도심에서 조개구이 무한 리필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퇴근 행렬이 시작된 오후 5시. 서울의 외곽, 특별한 것 없는 동네 상권. 밖에서는 간판조차 눈에 띄지 않고 거기다 지하로 내려가는 불리한 위치. 그런데 초대박이다. 250석, 좌석 만석, 풀 가동이다.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면은 조개의 맛이 든다고 했다. 테이블마다 산란기 앞두고 살오른 조개 굽는 향내가 진동을 한다. 말 그대로 다른 데는 고기 뷔페, 뭐 한우 뷔페, 돼지고기 뷔페 막 이런 데가 있으면은 한식 뷔페 이런 것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조개 뷔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무한리필.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돼. 조개는 남녀노소 불문 인기 메뉴. 비싸서 마음껏 못 먹던 게 유일한 흠. 그런데 멀리 안 가고 도심에서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니 솔깃한데 이 가게 대박 전략엔 영업시간도 포함된다. 시간은 왜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원래는 점심도 장사를 했었는데요. 점심에 해보니까 손님이 조개가 바바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도저히 점심에 할 수가 없어서 점심을 포기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나름의 전략이네요. 네, 나름의 전략이고요. 조개구이 무한 리필 생존 전략. 술도 함께 파는 저녁 장사만 한다. 아까부터 손님들이 몰려있는 곳. 먹다 말고 뭐라는 기고? 어머, 이게 다 조개 아이가 이거? 도대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기고 이게? 플랑크톤만 먹고 자라서 회로도 먹는다는 가리비, 귀하다는 전복, 잠수를 해서 채취한다는 키조개까지. 진열된 조개만 20여 종이 넘어. 게다가 먹고 싶은 취향대로 무한정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가게 대박의 비결. 어디 그럼 손님들 조개 고르는 취향 한번 관찰해볼까? 여기 이분은 연신 한 가지만 담으신다. 무엇입니까 그게? 아하, 가리비 집중 공략파.
이에 필적하는 다른 분 역시 한 가지 집중 공략. 이분은 전복 정복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요? 가리비가 1위, 2위가 키조개, 3위가 전복. 네, 그 순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잘 나가는 조개 베스트 3. 1위 가리비, 2위 키조개, 3위 전복. 조개 수족관 전면에 붙은 플랜카드. 조개류 중 으뜸 보양식 전복이 무한 리필. 이 가게는 전복이 떨어지면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게 철칙. 당뇨, 고혈압, 심장에 좋고 원기 회복에 그만이라는 전복. 손님들 귀한 것만 쪽쪽 골라 먹는다. 이 조개가 제일 맛있다 이런 거. 전복, 가리비 딱 2개만 먹어요, 저. 네, 저는 전복하고 가리비 딱 2개만 먹습니다. 이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식감이 일단 다른 조개보다 제일 좋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복이나 가리비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단가가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당일 오전 7시 하남시 수산물 복합단지. 조개구이 무한 리필집 전담 물류 창고에 풀장만한 수조. 수조 안엔 조개가 가득 차 있다. 조개는 자란 곳이 뻘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 저희 조개 보관하는 하치장이에요. 아니 매장에도 조개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조개들을 따로 있어요? 여기서 하루 해감을 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고개 씹고 납품이 가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뻘 지금 엄청 좀 나오죠?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뻘이 나오잖아요. 지금 해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꺼내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냥 뭐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조개는 해감을 하고 나면 곧 생을 다한다. 조개마다 해감에 필요한 시간이 다른데 그것을 절묘하게 맞추는 게 관건. 보통 바닷물에 해감 후 납품한단다. 근데 창고에 생각보다 조개가 많이 없네요? 이게 회전율이 빨라야 신선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틀 뜰치만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이게 겉에가 이제 살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럼 죽은 것들은 이 살이 다 이제 안쪽으로 말려요. 껍질을 건드렸을 때 꽉 다무는 게 싱싱한 조개다. 살은 투명하고 탱탱해야 한다. 해감이 끝나면은 싱싱한 상태로 매장까지 옮겨야 한다. 신선도가 생명인 조개는 때문에 매일 공수된다. 근데 이 상자는 뭔가 좀 다르네. 덕지덕지 뚜껑에 붙어있는 전복들. 이 정도는 며칠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루 분량입니다. 이렇게 흡착력이 좋아야 싱싱한 전복이다. 이건 원산지가 어디예요? 완도입니다. 이거는. 국산이에요? 예, 국내산 완도입니다. 전복은 양식장과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그럼 다른 조개 물량 확보는 어찌하나? 이 조개들은 다 어디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뭐 인천, 뭐 강원도, 하여간 수입물품도 들어오고 어디라고라는 곳이 없어요. 산지가 나오면 가져오니까. 조개가 산란기에 접어들면 독이 올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따라 수입까지 불사해서 가지수를 맞추고 있단다. 하남에서 왕십리까지 매일 500kg의 조개가 공수된다. 당일 오후 2시 총알 배송 완료. 아직 개시 전인 가게 안 산더미처럼 쌓인 조개를 정리할 일 또한 태산이다. 가격도 엄청나요. 액수가. 네. 오늘 온 것만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조 안에 있던 조개를 모두 꺼내고 있다. 어제 왔던 것부터 먼저 나가고요. 오늘 온 거는 요 통 안에다 보관을 해놓고요. 이따 저녁에 다시 풀 거예요.
공수해온 조개를 수조에 담더니 호수를 구해오는데 난데없이 수조에 인공 호흡을 한다. 이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처 다 빠지지 못한 뻘을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있잖아요. 밑에 깔렸던 뻘을 지금 더러운 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손님의 완벽한 식감을 위한 2차 해감. 전후가 확실히 다르다. 이제 바닷물을 채우면은 무한리필 조개 세팅 완료. 당일 오후 6시 성업 중인 가게. 살이 오른 제철 키조개. 큼지막한 관자가 딸려 나온다. 개시 전 긴박한 작전을 방불케 했던 조개 공수 덕택에 손님 눈맛부터 사로잡는 조개들. 노력한 수고만큼 손님들은 싱싱함을 얼마나 느낄까. 우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눈치 안 보고 아니, 싱싱한데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싱싱해 살아있어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조개. 굽는 방법도 다르다는 여기 뭐 조개 굽는 기법이 따로 있을까요? 깔끔하게 굽는 거는 빨리 굽는 거는 안 세우는 거. 일단 조개 크기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큰 조개들은 불이 좀 센 주변으로 하고요. 그런 작은 조개들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의 이런 작은 조개는 뚜껑이 열리면 익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뚜껑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전복은 익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떨어지죠? 네, 딱 떨어지죠. 아직 덜 익은 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야들야들 조개 굽는 법. 키포인트는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근데 조개가 진열되어 있는 수조가 아니라 그 앞 진열대에서 열심히 뭔가를 고르고 있는 손님들 발견. 거기 또 뭐가 있는데 그래요? 이 가게에 조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잔치상 저리 가라 차려진 부식들 수십 가지의 꼬치구이까지 무한 리필이란다. 양념치장 마친 오징어 버터구이에 낙지 호롱이까지 손님 유혹하는 부식이 지천이다. 메뉴 개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하루에? 60가지. 그렇게 해서 남아야 장사가 돼요, 이게? 많이 팔면 아무래도 뭐 손해는 안 보겠죠? 손님이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20여 종 조개에 60여 가지 부식까지 배 터질 일만 남았다. 전체 그냥 완전히 다 뭐 육회국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쪽 벽에 걸린 또 하나의 플래카드. 바로 무한 라면. 여기서는 라면도 급이 다르다. 조개 굽다 말고 여기저기 호로록 소리 빗발치는 이유가 있는데 취향대로 조개 골라 넣으면은 차원이 다른 해물 라면 완성. 밖에서는 이런 고급 라면 엄두도 못 내. It's fresh and just fresh. fresh. Yes. Small trees. Yeah. You can try the soup too. I think the soup is also that's too good. 저도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디 이제 식당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다 보면 이제 대짜를 시킨다 하더라도 양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제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이제 안주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오픈하게 됐어요. 저녁 8시. 늦은 저녁에 허기진 배 움켜쥐고 입장했던 손님들이 무서운 속도로 조개를 가져간다. 쉴 새 없이 조개를 채워넣고 있는 직원들. 이래도 미치지 않는 걸까?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사장.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온다. 수조를 지켜보던 사장. 슬슬 출동하신다. 테이블마다 불판 탐색하더니 수조 안에 남은 조개 알을 세신다.
오래 앉은 테이블마다 내려 꽂히는 주인장의 시선. 그러나 본전 뽑기 작정한 손님들은 까딱도 없다. 마음은 아프죠. 근데 법칙상 쫓아낼 수는 없어서 눈치는 좀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가게 잘 안 나와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오면. 그렇다고 주인장이 속수무책 당하겠는가? 그런데 선수 필요한 조리 도구들을 챙겨가는 손님들. 그뿐만 아니다. 손님들이 수시로 냉장고를 열고 닫는데도 저지하는 직원이 없다. 냉장고에 있는 술이며 음료까지 마음대로 꺼내 가는데 그러고 보니 손님 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턱없이 적다. 이게 저희가 모든 게 여기 셀프라서 되게 신선하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갖다 먹으면 되니까 저희는 셀프다 보니까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드시면 되시고 뭐 전복을 뭐 100판을 드시든 200판을 드시면 되시는 거고 꼬치도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인건비 남들보다 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만큼을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셀프함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설마 음료도 무제한? 아니면 주문을 받지도 않고 체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기고? 퇴장하는 손님마다 노란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여지없이 빈병이 담겨있다. 손님들이 이제 계산하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휴지 따로 없고 그냥 노랑 바구니에 술이나 음료수 같은 거 가져오셔서 드시고 이제 빈병만 모아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조개구이는 일괄 입장료지만 음료는 마신 만큼 따로 돈을 받는단다. 요금이 얼마예요? 한 분당 25,000원씩 받고 있어요. 모든 무한 리필 메뉴 통틀어서 성인은 25,000원 일괄 적용. 결국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노란 바구니가 이 가게의 계산서인 셈. 그러나 최후의 보루로 음료에서 이윤을 남기자는 게 이 가게 생존 전략이다. 갑자기 주방에 들어간 주인장. 주조에서 꺼내온 무한 리필 조개로 조개탕을 끓이기 시작한다. 감칠맛 나는 조개에 더할 양념 없이 맹물이면 오케이. 해독작용 탁월한 조개니 해장에는 그만인 조개탕. 그런데 메뉴에도 없는 조개탕을 사장이 왜 직접 끓이는 걸까? 맛있겠네. 소주 시작하시길래. 득하니 주문도 안 한 손님상에 올려진 조개탕. 맛있어요? 먹어봐요. 죽인다, 죽여. 아유, 맛있어. 어때요? 오, 시원하네. 죽입니다. 아니 근데 왜 유독 이 손님들에게만 사장이 조개탕을 끓이다 바쳤을까? 이게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맛있어요. 저희가 소주를 상당히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서비스로다가 이거 조개 그만 먹으라고 탕 끓여주시죠. 그러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멀리서 왔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목동에서 왔은 게 멀리서 왔죠. 선생이 전라도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고향이 전라도라. 조개 이렇게 맛있는 조개는 없죠. 있는데 전라도는 없어. 맛있는 데가. 여기 서울이 맛있구만. 특별 메뉴 조개탕. 말만 잘하면 그냥 준다. 손님 한 분이 들어오자 사장이 직접 나서 반긴다. 그러더니 아예 동석을 하는데 귀빈 대접받는 이분 니실까? 사장님 두 분 장사 안 하시고 앉아 계세요. 아, 여기 예전에 여기 홍콩 TV 방송팀에 있던 카메라 운전하셨는데요. 블로그하고 잡지에 올라온 내용 좀 보인다 해요.
잘 올라왔네. 올해 1월 이 가게가 홍콩 잡지에 실렸다. 서울 외곽 지하에 있는 가게에 왜 주목한 것일까? 因為上次嚟過呢度採訪，所以今次特登再嚟多一次咯，因為好抵食呢度，係啊。上次來的時候感覺怎麼樣？好抵，好多嘢食咯，從來未見過咁多嘅貝殼類可以咁抵可以食到啦，係。 홍콩 잡지사 기자가 뒷좌석으로 달려간다. 때마침 홍콩 관광객들이 이 기사가 실린 잡지를 들고 가게를 찾아왔다. 홍콩 잡지 신한류는 한국의 무한 리필 맛집 7곳을 소개하면서 이 가게를 첫손에 꼽았다. 수십 종의 조개를 직접 골라 구워 먹는 무한 리필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다는데 서울 변두리에서 글로벌 맛집이 탄생한 것이다. 직원이 쟁반을 가져오더니 손님에게 건넨다. 그러자 쟁반을 받은 손님은 먹고 난 자리를 스스로 치운다. 적반하장도 이쯤 되면 참 최상급이다. 돈 주고 청소까지 끝낸 손님.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데. 다른 손님들도 거분거분 일제히 먹고 난 자리 치우기에 여념이 없는데 참 장사 한번 편하게도 하네. 헌데 불평하는 손님 하나도 없다. 자리가 다 치워지자 직원이 손님상에 팥빙수를 냅니다. 이거 웬 팥빙수예요? 저희 셀프 정리하시면 빙수 만들어드려요. 박리담의 무한리필 가게의 최대 난제, 인건비 줄이기.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점을 찍는다. 会翻译了，你随便回答好不好呀？随便你。这个甜品非常好吃，你等一定要来哦。再来，再来，我们一定会再来的，一定。花超好，好好食，耶！ 영업 종료 직전 밤 11시 30분. 이제 34 젊은 사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무한 리필 가게. 주인장, 오늘 미치지는 않았어요? 오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매출이요? 네. 480 정도. 무한리필이 매력이 뭐예요? 언제든 이제 일찍 오시고 늦게 가시더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가까운 서울 지역에서 똑같은 물건을 신선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관찰 대상은 30년 전통 3대가 맛을 이어간다는 꽃게장 무한리필 대박집. 이 집이 이름난 계기는 바닷가에서 경쟁력에 밀려 등산로 입구로 이전을 한 뒤다. 수원 외곽의 광교산 등산로 입구. 오전 11시. 산자락에 꽃게장집이 털을 잡자 동네 사람들은 망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른 점심시간 이 외진 가게 안은 벌써 만석이다. 이워지는가 싶으면 곧바로 채워지는 꽃게장. 무한리필이에요 여기. 무한정 먹을 거예요. 살도 잘 빠져요 한 입에. 너무 맛있어요. 오죽하면 밥도둑이라고 불렸을까. 사이즈 아줌마 없어?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이 집 꽃게장 맛에 푹 빠졌어. 그리 맛있나. 서해 연평도 꽃게로 담근 살이 꽉 찬 국민 밥도둑 간장게장이 무한리필. 이뿐만이 아니다. 양념게장에 꽃게탕까지 무한리필 한상 차림. 어린 삼남의 대동한 부부. 국기원 승급시험 본 아들 몸보신 시키러 왔단다.
그래, 게장은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게 최고다이. 여기 리필해주세요. 엄마, 어떻게 봐. 보아하니 발동에 딱 걸렸네. 입에서 아주 꿀이 그냥 살살 넘어가요, 그냥. 삼키지도 않았는데 사르르 녹아요. 다른 자리 손님은 들고 나는데도 미동 없이 자리를 지키는 가족. 45분 경과. 초토화된 밥상 위에 남은 건 수북한 게껍질입니다. 초토화 시키셨네. 혼자 몇 마리 드셨어요? 9마리요. 혼자 9마리? 네. 껍질만. 이만큼 무한정 리필이 용인되는 걸 보니까 가격은 만만치 않겠다. 어디 보자. 성인은 15,000원, 어린이는 10,000원, 공깃밥까지 추가해서 4인 가족 51,000원. 리필용 수레가 상시대기. 게장 좀 더 주세요. 아무리 무한 리필이라도 짠 게장을 한도 끝도 없이 먹기는 무리일 텐데. 아이고, 간장까지 떠서 드신다. 간장도 맛있네. 간장이 맛있으니까 게가 맛있는 거지. 게장이. 짜지 않으니까 좋으네. 짜면 난 못 먹거든. 짜지 않아서 좋아.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주방. 그 안에 짜지 않은 간장게장의 비밀이 숨어있다. 때마침 2대와 3대를 잇는 부자가 조리에 여념이 없다. 3대 사장이 냉장고에서 꺼낸 정체불명의 항아리. 지금 항아리 꺼내온 건 무슨 항아리예요, 지금? 별거는 아니야. 이게 저희 할머니 때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30년 넘은 간장이거든요. 별거는 아니라더니 30년 묵은 시간장. 이게 바로 짜지 않은 간장게장 소스의 핵심. 거기에 간장과 물을 1대1로 배합해야 한다. 그 간장에 한 바구니 가득 또 무언가를 쏟아붓는데 사과, 귤, 바나나, 오렌지. 하하, 모두 다 맛있는 과일이다. 과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천연의 단맛을 내려고 과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설탕 한 수저 없이 과일로만 단맛을 내는 게 비법. 10시간 동안 식히고 달이길 반복해야 비로소 비법 간장이 탄생한다. 불에 간장을 올려놓더니 장정 둘이 달려들어서 큼지막한 바구니를 옮기기 시작한다. 바구니 가득 꽃게다. 지금 얼어있는 거예요? 선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가 벌벌벌 기어다니다가 이제 여기다가 놓잖아, 담잖아.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다 지멋대로 얼어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선동 꽃게. 조업 직후 영하 50도에서 급속 냉동시킨 꽃게. 이 꽃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제 막 꽃게 금어기가 풀린 서해. 인천 수협 연안 공판장에 첫 조업한 서해 연평도 꽃게가 풀렸다. 제철 맞은 서해 연평도 꽃게. 함께는 향긋한 알맛, 숙회는 단단하고 꽉 찬 살맛이라는데 놈들 아주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어. 첫 경매가 시작되고 사자는 사람 몰린 틈에 꽃게장 무한리필 안주인도 끼었다. 누군가와 연신 신호를 주고받는데 첫 물량이라 가격이 턱없이 높다. 좀 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던 두 사람 무척 가까워 보이는데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언니 같다고?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물건을 같은 가격이라도 좋은 물건을 좋은 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나 높은 가격에도 변동 없는 또 다른 물량 확보 전략은 이곳에 있다. 이곳은 대형 꽃게 냉동 보관 창고. 온도는 얼마나 돼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27도. 영하 27이요? 예. 살아있는 꽃게를 영하 50도에서 급속 냉동한 후 보관 중이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여기 살 거예요, 요거 여기 요절만. 아니 조금 있어 그래. 이게 통통한 꽃게살을 보존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보관된 물량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 집거는? 뭐 500가구, 600가구 막 그래. 500가구? 엄청 많네요. 엄청나. 50kg이 한 가구니까 무려 25톤. 오후 2시. 해동과 동시에 꽃게 씻기는 작업에 셋이나 달라붙었다. 솔로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이 목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게장 맛이 좌우된다. 꽃게 깨끗하게 씻는 법. 1. 다리 뒤쪽에 굳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등과 배를 솔로 문지른다. 확연히 깨끗해진 꽃게. 뻘 같은 게 묻어있으면 뭐가 좀 안 좋나요?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우선 이게 간장이랑 같이 섞여버리니까는 맛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30년 동안 꼼꼼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게장 담그는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꽃게를 씻기면서 한쪽으로 따로 골라내는 꽃게가 있다. 도대체 이 꽃게들은 왜 차별을 받는 걸까? 게장을 장으로 이제 담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무조건 빠져요, 이거는. 근데 얘도 이 아이도 한 사람이 아닌가요? 살 좀 차 보이는데 그래도. 살은 차 있는데 따로 빼낸 게들을 손으로 눌러 보이는데 그냥 부서져 버린다. 일명 물렁게. 1년에 한 번 껍질을 벗는 과정 중인 게. 그냥 막 부서지네. 그냥 부서지. 살이 이렇게 꽉 차지가 않았다는 얘기지. 탱탱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게장 담글 꽃게는 얼마나 단단할까? 돌처럼 단단하다. 안 깨지네. 좋은 꽃게 고르는 법. 껍질이 단단하고 다리가 뻣뻣하며 묵직한 것이 좋다. 그런데 배를 뒤집고 간장에 잠수 중인 꽃게들. 이게 다 눕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냥 게장을 담글 때는 이렇게 담그는구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바깥 주인장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 그 담글 때는 찔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놓고 쪄야 돼. 이렇게 놓으면 흐르잖아요. 이게 따놓으면. 살이랑 내장이랑 다 흘러서. 그렇죠.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므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냉장과 실온을 번갈아가며 하루 반나절 숙성시키면 맛이 든다. 점심때가 지난 오후 4시. 가게는 여전히 만석. 게리필에 버금가는 공깃밥 추가. 역시 게장은 밥도둑 입증. 이 손님은 아예 그냥 게장 비빔밥을 만드셨네. 이만주네. 어디 게장 맛있게 먹는 법 좀 배워보자. 먼저 게살을 쭉 짜내서 김 위에 밥을 얹고 그 위에 게살을 같이 얹어 먹는다. 그리고 남은 건? 남은 게살은 입으로 쪽쪽 빨아먹는다. 네. 오늘의 목표는? 난 게 전면시키러 가죠. 몇 마리 이상 드시면 조금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가 되니까 적게 드신 분, 많이 드신 분 해서 이렇게 되니까 둘이서 5, 6마리 정도 먹으면 우리한테는 1이나 3마리 정도니까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괜찮게 그냥 섭섭하지 않고 손님한테 고맙지. 손님 탁자마다 올려져 있는 탕. 무한 리필 메뉴를 시키는 테이블마다 꽃게탕이 서비스로 오른다. 얼큰하고 감칠맛 도는 진한 육수가 일품인 꽃게탕. 본 메뉴가 아닌 그저 주는 꽃게탕의 맛도 과연 게장 못지않게 괜찮을까?
그냥 맛있어가지고 자꾸 떠먹게 되니까 맛있어요. 국물 맛이 기가 막히다는 꽃게탕 비법 탐색 들어갔다. 서비스인데도 3마리가 그득한데 혹시 이건 좀 덜 떨어진 꽃게 아니에요? 삶고 너무 살이 빠지면 이거 끓으면 있잖아요. 살이 딱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탄탄한 거 있잖아. 좋은 것만 탕에다 딱 넣는 거 얘가 이거. 실하네 애들도. 네. 물렁개는 역시 서비스 꽃게탕에도 사죠. 근데 육수가 노리끼리한 것이 그냥 물이 아닌 것 같다. 어라? 이번엔 허였네. 분명 육수색이 다르다. 잘못 봤나? 조금 전 상황 봐라. 노랗잖아. 지금은 허옇고. 근데 왜 국물을 왜 2개 넣어요? 이거 하나는 저기 쌀국물이고 하나는 우리 저기 전문적으로 끓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문적으로 위해서 개발하고 여기다 또 여러 가지 야채에서 끓이는 거예요. 쌀 씻을 때 그 쌀뜨물이요? 예, 처음에 거 버리고 두 번째부터 쌀국물. 아니 그런 비법을 알려주면 어떡해? 아니 그거 아니 쌀국물 알지? 이건 알지? 쌀뜨물인데 쌀뜨물도 그 쌀뜨물도 비법이에요. 그럼 아이 그거 빼버려 그거는. 내 사장님한테 돼지가 혼났다. 돼지가 혼났다. 됐어요. 어서 됐어요. 그거는 진짜 맞죠? 사장님한테 돼지가 먹었다. 꽃게탕은 꽃게장 무한 리필 대박집의 서비스 메뉴가 아니라 단골 확보하는 최종 경기였다. 맛있게도 끓는다. 너무 뜨겁다 이거. 먹을 수 없구만.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또 게탕이 최종이 나와서 또 입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찜찜한 맛을 또 없앨 수 있어서요. 마무리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맛있는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제 무한게장이 또 저희가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좋습니다.